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얼마 전에 DJI 중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뭔지 물어보니까 제 손에 들려있는 DJI 미니 4 프로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리뷰를 받기 전에 이미 DJI 미니 3 프로를 구매를 해가지고 다양한 해외나 다양한 인서트를 찍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맞게 DJI 미니 4가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었고, 약간 예전에는 큰 기체, 무조건 플래그십 상위 기종 그런 것들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동이 많아지고 해외를 여러 군데를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할 리뷰가 바로 DJI 미니 3 프로였는데 4로 바뀌었고요. DJI 미니 3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기능도 있고 DJI 미니 4 프로에서 처음 들어간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니 시리즈 좀 작은 기체, 보급형 라인들을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으로 처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환경에서 제가 날리면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번에 처음 들어간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으니까요. 우선은 DJI 미니 4의 외형과 주요 스펙부터 먼저 보시고 결과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JI 미니 시리즈는 250g을 넘지 않습니다.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 규제에 드론 비행 자격증, 그리고 비행 허가, 촬영 허가까지 따로 받아야 안심하고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미니 시리즈는 그 제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 오히려 더 추천할 수 있는 드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작인 미니 3 프로에 비해서 외형도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조금 더 멋있어졌다라는 느낌으로 여기저기 울긋불긋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입니다. 미니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전방위 장애물 감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파손이나 추락 위험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밖에 액티브 트랙 360, 그리고 더 길어진 배터리 용량과 전송 스펙, 요즘 숏폼 트렌드에 맞는 트루 버티컬 촬영, 기다리던 디로그 M까지 사실 미니 3 프로도 잘 사용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가려웠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긁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리뷰가 조금 더 즐거웠습니다. 미니에 맞게 아직까지는 센서가 1.3분의 1인치와 조리개 f1.7의 고정 스펙이긴 하지만 4K 100프레임의 슬로우, 그리고 4800만 화소의 고사양 로우 사진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옥상으로 드론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초당 7에서 8m예요. 여기 주변이 성산 일출봉 쪽인데 원래 이쪽 주변이 바람이 많습니다. 이 정도 되는 바람에서 비행이 가능할까라는 테스트가 궁금했고, 홈페이지를 보면 기존보다는 수신거리나 이런 것들이 더 멀어졌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막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아요. 얼마까지 가면 신호가 끊길지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띄워볼게요. 자, 위로도 쭉 띄워서 고도는 150까지만 가는 걸로 하고요. 쭉 이렇게 위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강풍에 여기까지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자, 지금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 경고가 뜨진 않았고 1km까지도 문제없이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멀리 날릴 일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좀 뻥 뚫려만 있다고 한다면 이 강풍에 비행을 하는 거나, 그리고 거리적인 부분은 제가 뭐 20km다 10km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km까지만 나가 볼게요. 다시 4칸으로 찹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지금 요렇게 2km까지 달성을 했고요. 4분 동안 스포츠 모드로 전진만 했습니다. 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와, 이 정도면 신호 부분이나 미니 치고 이런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거면 입문자 분들이 날리기에는 거의 최상의 스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매일 낚시하러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퉁벌을 설치를 해놨는데 볼 수 있을까? 와,
그냥 지금 8m까지 내렸다. 헐. 내 통발 놔둔데. 지금 제가 퉁벌을 설치해 놓은 곳까지 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 이 정도면 진짜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뛰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저기 앞에 하도까지 나갔다가 여기 앞에 종달에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에 통발을 설치해 놓은 것까지 지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결과물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촬영 종료할게요. 와우,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 미니 시리즈 최초로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날리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앞, 뒤, 옆 장애물이 있을 때 스톱을 하거나 우회를 하거나 아예 장애물을 끌 수 있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낮은 비행을 할 때는 뭔가 센서가 작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감지 센서를 좀 끄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내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환경에서는 정지를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얼마나 작동을 잘 하는지, 지금도 옆에 있다 보니까 여기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오게 돼요.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진 후진 옆으로 그냥 일반 N 모드에서 쭉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센서를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N 모드로 해가지고 바로 앞으로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앞으로 쭉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고개가 뒤로 젖히면서 스톱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로 가볼게요. 앞으로 쭉 뺐다가 속도를 좀 내가지고 뒤로 전진합니다. 뭐 속도 세우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갈게요. 자, 쭉 가게 되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네,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뒤에 센서도 잘 작동을 합니다. 이번이 가장 약한 사이드 측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자, 쭉 갑니다. 왼쪽으로 쭉 가면 속도를 내고 있다가 자, 여기서 오케이, 요렇게 한번 비틀 하면서 장애물을 없애주고요. 요거는 지금 조금 큰 나무이긴 해요.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뒤로 온 상태에서 앞으로 자, 쭉 세우는 거 없이 쭉 갈게요. 자, 바로 세워집니다. 사이드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화면이 보이시겠지만 세우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쭉. 자, 이렇게 서면서 스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앞, 뒤, 좌우에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인지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을 때 드론이 파손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정지가 아니라 우회라는 비행 옵션을 주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나무가 있으니까 우회를 하게 되면 얘가 비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쫙. 오케이.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되네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우회를 하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쭉 가면 자, 지금은 사이드로 자기가 알아서 피해갑니다. 저는 전진만 했거든요. 자, 방금은 애가 왼쪽으로 틀었고 좀 가까이 있을 때는 지금도 왼쪽으로 틀어서 앞으로 쭉 갑니다. 이 기능 재밌네요. 자, 이번엔 반대로 이쪽으로 앞으로 제가 쭉 와서 박아볼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옆으로 틀고 앞으로 전진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피해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안전이 우선이니까 풀 스로틀을 안 하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전진만 하는데 잘 피해갑니다. 장애물 감지 센서에서 정지가 아닌 우회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장애물이 크다 그러면 비행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매끄러운 비행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조금 피해서 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애물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네마틱 영상을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의 우선순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트랙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동차도 팔로우를 해봤고요, 사람도 팔로우를 해봤는데 100이면 100 모든 환경에서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사람이 조금 작아지거나 하면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의 액티브 트랙을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조금 숨어 들어가면 얘가 저를 어떻게 팔로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낮게 비행을 했을 때 주변에 장애물들이 조금 더 많아요. 여기가 숲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를 어떻게 팔로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H1G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팔로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 저를 우회하면서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OI로 해가지고 적당히 속도가 느림으로 고를 해주면 돌면서 저를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보이시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나무가 있습니다. 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다 피해서 가네요. 자, 피해서 갔을 때 장애물이 가리면 저를 조금 놓치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나와볼게요. 아, 너무 좁은 공간이라고 액티브 트랙이 중단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저를 드래그를 하고 다시 고를 한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좀 나와 보겠습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쭉 이어가 볼게요. 지금 장애물 감지 센서 때문에 뭔가 좀 피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잘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쭉. 자, 여기서도 또 놓치죠. 이게 조금 더 완벽하게 구사를 하려면, 특히 이렇게 라운드를 도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많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작동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도 마찬가지, 내가 장애물이 있어도 너를 시네마틱하게 계속 표현을 해줄 거야 라기보다는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드론은 받지 않게끔 진행을 하겠어, 다만 널 놓칠지언정,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액티브 트랙을 활성화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모드로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오! 아, 잘 따라오다가 놓쳤어. 아, 나이스. 아, 꽤 나이스한데? 다시. 자, 지금도 쭉. 와! 와, 대박인데? 와, 장애물 다 피하고 다시 돌면서 방금 액티브 트랙을 제가 이용을 했는데 기능이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라운드를 돌면서 장애물이 꽤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뭔가 나를 매끄럽게 따라온다기보다는 최대한 저를 추적을 하려는 게 보이면서 나머지 장애물은 다 피해갔어요. 특히 제가 나무 속에 사라졌을 때, 이거는 제가 수동으로 해도 뭔가 잡을랑 말랑 했던 거를 얘가 계속해서 좀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저를 잡으려는 게 보여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놓치는
하는 경우가 생기긴 했지만 이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액티브 트랙이라면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더 말끔하게 저를 따라올 겁니다. 저는 좀 극한의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장애물이 있는 곳에 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넓은 공원에서 액티브 트랙을 실행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따라올 수준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에어2S를 리뷰를 하면서 액티브 트랙 테스팅을 하면서 파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박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 혼자 촬영을 하면서 액티브 트랙을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퀄리티가 뭔가 정말 광고나 상업에 들어가는 뭐 매빅이나 인스파이어 같은 그런 정도의 급은 절대로 안 되겠죠. 일반적인 취미, 가벼운 영상, 그냥 간단한 상업 스케치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과 액티브 트랙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100% 무조건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액티브 트랙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이 손으로 날리는 것보다 매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손으로도 잘 날려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이 드론을 조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얘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보통은 드론을 리뷰를 할 때는 다른 일반 렌즈나 카메라처럼 테스트를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 위에 급의 매빅이나 이런 카메라들보다는 성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긴 했다. 우선은 사무실에서 고정을 해두고 FHD 4K 30프레임, 100프레임으로 선예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일단 FHD는 다른 카메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이스한 선예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4K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4K 100프레임도 선예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30프레임이랑 제대로 비교를 해보면 30프레임에 비해서 주변부라든지 이쪽에서 좀 소프트함이 보였어요. 그래도 FHD보다는 좋고요. 기본적으로 4K 100프레임으로 찍으면 슬로우 앤 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애초부터 슬로우가 걸린 형태로 촬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FHD 30프레임, 4K 30프레임의 경우에는 다른 색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약간은 마젠타가 조금 끼어있는 편인데 4K 100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 둘과는 색감이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정을 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고요. 색감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아이러니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노멀과 HLG 그리고 디로그 M이 있었는데 HLG가 기본적인 색감 그리고 노멀 색감이 더 보정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디로그 M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100% 로그라기보다는 압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일반 렉 709처럼 변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노멀이나 HLG가, 특히 HLG가 색감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난 뒤 이후로부터는 거의 HLG로만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겠지만 보시고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런 색감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냥 디로그 M에서 DR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던 뭐 크롭이나 풀프레임 같은 카메라만큼은 DR이 나오진 않았어요. 플러스타 한 2스탑까지 좀 살리는데 조금 힘겨움이 보이긴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4스탑까지는 복원이 가능한 데 비해서 DR이 조금 좁았다. 근데 여기서 제 기준에서 좀 특이점은 뭐냐면 노멀, HLG, 디로그 M이랑도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DR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색감 부분이나 DR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다면 내 눈에 예쁜 HLG가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미니 4를 이용을 할 때는 HLG로만 거의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니 4 프로를 사용을 했을 때 뭐 리턴 투 홈을 할 때 내가 직접 가고 있는 방향이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홈 포인트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감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미니 시리즈 특히 3, 4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세로 촬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커스텀되어 있는 조종기의 버튼을 누르면 가로가 아니라 그냥 세로로 돌아버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지만 쇼츠 그리고 뭐 릴스 이런 세로 형태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드론이 많이 활용되는 곳이 여행지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가로로 찍은 것을 세로로 변환을 하면은 거의 뭐 한 160%, 170%까지 크롭도 해야 되고 잘리는 부분들이 많고 화질 열화에도 좀 뭔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미 비행을 하면서 가로로 한번 찍고 세로 버튼 하나로 그대로 눌러서 찍으면 내가 나중에 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가로 영상을 만들기 전에 세로 형태의 영상을 미리 올릴 수도 있는 등 각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아래로도 내려가지만 위로도 쭉 올라갑니다. 내가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등의 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뭐 매빅 시리즈보다 약간 조종 실력이 더 좋아야 매끄럽게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테스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위의 상급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등급의 차이가 센서의 크기 차이가 있을 뿐이었고요. 그래도 미니4 프로에 맞는 사용 편의성과 기능들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니4 프로를 사용을 했을 때 전체적인 저의 사용감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상업적인 퀄리티로 갔을 때 일부 상업 퀄리티로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선여도나 DR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환경에서는 아싸리 뭐 에어나 매빅 시리즈로 넘어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이하에서 사용되는 환경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 때 뭐 비행력도 나쁘진 않았고요. 거리 테스트도 굉장히 멀리 갔고요. 가볍고 비행 신청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드론보다는 불편함이 덜어져 있고요. 뭐 세로 촬영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렌즈가 또 광각 렌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꿔 끼워주면 기본적인 화각보다 더 와이드하게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드론에서도 그냥 그걸 인지를 하더라고요. 광각 렌즈가 부착됨. 대신에 ND를 활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좀 뭔가 더 와이드하게 가야 될 경우 제가 이번에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저예산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니4 프로를 받고 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스포츠 모드로 뭔가 그 로봇들에게 막 엄청나게 달려가는 환경 그때도 스포츠 모드로 달려갔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내에서도 뭔가 좁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광각 렌즈로 바꿔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는 것들 뭐 뒤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드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1인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드론보다는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이제 상업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뭐 웨딩 부분에서도 나머지 카메라 한 3대, 4대씩 들고 다녀야 되는 환경에서 그냥 가볍게 드론 가방 들고 가서 배터리 용량도 크죠. 그냥 결혼식 하는 내내 위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내리 찍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야외 웨딩을 한 3군데 이상 다녀와 보면서 정말 편하게 사용을 했었고 입문자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추천입니다. 왜냐면 사방에 센서가 있고 가볍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등급이 더 높은 드론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저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프로급은 아니다. 근데 얘는 등급 자체가 미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서 이거는 입문자나 1인 제작자나 가벼운 상업 촬영에서는 충분히 쓰일만한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치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